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12월 국내 주식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 만에, 1개월 만에 사자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만큼 지금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외인들의 유입이 그동안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죠. 왜냐하면 다 유턴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 랜딩 기어 내리고 착륙을 못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거의 이제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현금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뭐 세지고 또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어떤 이 자금의 라인들이 파이프라인처럼 확실하게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중 외국인은 상장 주식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상장 주식은 전월 대비 한 134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굉장한 변수가 있죠. 무슨 변수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9일은 오늘 이 한국 날짜입니다. 트럼프 관세 선고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지금 전망이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엔 통상 정책은 물론 뭐 재정 여건, 금융시장 나아가 정치 지원까지 연쇄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동성, 어찌 보면 금융시장에서 있어서 뭐 핵폭탄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옹색한 국면으로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뭐 관세를 굉장히 뭐 정면으로 맞아들이면서 물론 이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협상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버리면 이건 난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정책 기조의 가장 이 중심에 있었던 관세 정책 자체가 그냥 하루 만에 빠개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이른바 뭐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에서 지금 50%씩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1차, 2심,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자, 마지막 3심이 남았는데 오늘 9일 날 10시 정도에 지금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관세의 존폐 여부에 뭐 그치지 않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명령할지도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동안 관세로 다 물지 않았습니까? 그 관세 다시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협상지렛대로 관세를 그동안 이제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이제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라는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런 또 논평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한국으로서는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왜냐면 이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나면 그동안 우리가 관세 물었던 거 다시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게 한미 무역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기질상으로는 더 강력하고 아주 공격적인 또 이 둘러치는 관세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핵 추진 잠수함 등 뭐 한미 무역 협정으로 얻어낸 성과도 위태위태할 가능성도 있겠고 지금 한국 기업으로서는 현대차와 삼성, SK가 상당히 요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동안 거의 불기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변수가 땅 터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흡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가 딱 확정이 돼버리면 앞으로 또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89 정도, 98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 쫙 올렸다가 쭉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대형주에서 참 많이 보여요.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죠. 세력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에서의 이 외국 세력들, 외국인 자본들은 참 엄청난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어제 미국 주식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그냥 개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36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세력이죠. 엄청난 세력이죠. 딱 물고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아마 이 관세 부분의 변동성을 생각해서 빠져나간 걸 수도 있고, 원래 얘네들은 세력 간의 어떤 이 자본의 흐름을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어떤 챙기는 그런 스탠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진다. 자,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죠. 자, 금융시장도 여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 어마무시한 뭐 천문학적 자본 가지고 들었다 놨다. 세력의 어떤 커다란 움직임으로 주가 그리고 주식 전체 금융시장 전체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제 합법적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건 불법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신고가 먹튀, 집값 띄우고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1000건 이상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기획조사 보시면 하반기 서울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용도 등 유용을 해가지고 적발 위법 의심 거래가 673건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범법 행위죠.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회 해제 후 적발 위법 의심 거래가 142건, 서울 주요 지역 및 주택 미성년자 주택 다수 매입 분양권 가격 이상 적발 위법 의심 거래 187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값 띄우기를 해버렸으니까 서울 집값이 그냥 말도 안 되게 홍콩 저리 가라, 일본 저리 가라, 심지어 미국 저리 가라 그냥 밀어낼 정도로 세계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높을 겁니다. 이거 주거 비용이, 아니 일본이 지금 경제 구조 자체 파이가 4배 정도 크는데, 아니 집값은 오히려 더 두세 배가 더 높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집값 띄우기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서 세력이 움직이면 주식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완전히 이제 뒤바뀔 수 있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합법이고 여기는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죠. 결국 오르는 집만 더 올랐다. 요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그러니까 돈 내는 곳 집중적으로 매집해가지고 가격 띄우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스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시세차익을 챙겼던 이 아파트값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최고가 순위를 보시면 서울 뭐 현대 1, 2차 94억, 신현대 85억, 아이파크 삼성 84억 막 이런 엄청난 이 100억에 육박하는 가격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에 건전한 어떤 이 경쟁을 통해서 생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띄우기였다. 다. 거의 다. 마포구 보십시오. 마포구 28억. 아니 마포구가 무슨 30억을 합니까? 아파트가. 신촌수 바이파크 27억. 한강프로지오 26억. 최고가. 얘네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집값을 띄우니까 성동구 트리마제 53억 합니다. 30평대야 그것도. 성동구가 무슨 강남입니까? 아니잖아. 그럼에도 강남에 준하는 그런 가격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이런 식으로 띄우니까 집을. 가격을 띄우고. 주식시장에서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주가 종목 확 띄우고 개미들 다 털어내고 자기들 시세 차익 딱 먹기 좋은 쪽으로 주식시장을 옮겨가듯이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는 뭐냐? 위법이냐 불법이냐인데 뭐 외국인 자본들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건 적법하죠. 불법에 요즘은 뭐 거의 없어요. 그냥 당하는 개미만 지금 억울할 뿐이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다 불법입니다. 이게 그냥 베일에 가려진 채.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거래에서는 용산구,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에서 지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폭이 점점 두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값 높이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서울의 어떤 이 부동산 집값의 얼개를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떨어지고 있다. 확실하게 누적되고 있는 어떤 하락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노원구, 이제 비강남권이죠. 3억 9천, 2억 9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2억 9천, 2억 8천. 대부분 3억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요. 강북구 역시도 꿈의 숲 롯데캐슬 비롯해서 2억 6천, 2억 4천, 2억. 이제 거의 3억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1월달 거래 아닙니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 거리는데, 그럼 양극화는 뭐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이런 어마무시한 집값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원과 도봉과 강북이 뭔가 좀 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집값 자체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노른자만 먹겠다라는 집값 띄우기에 의도된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보십시오. 세력들 움직이면 뭐 주가 이렇게 잘 나가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냥 뭐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제 이거에 반발해서 동학개미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에 맞서가지고 국내 주식을 대거 사줬죠. 2020년도에.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그냥 엄청난 백업을 해줬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파트 시장도 이제 본능적으로 고점에 올린 집값 안 사. 고금리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우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개미는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일단 고점의 아파트 다 작전 세력에 의해서 세력권의 가격 띄우기 그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안 사겠다.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스탠스인 것 같지만 적극적인 스탠스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70%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더 이상 이게 못 받아주면 거래가는 절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이제 서학개미로 또 옮겨가는 어떤 비슷한 유형처럼 아파트 시장도 이제 아파트 안 살래, 그냥 오피스텔로 갈래. 이런 어떤 대체제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서학개미 형태로 동학개미가 계속 버텼는데 국내 시장이 뭐 2,000피밖에 못 찍었으니까 작년까지 형편없었죠. 이렇게 4,000피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해서 대체제 쪽으로 이동을 했듯이 지금 아파트 시장도 오피스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에 올인할 이유 없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학개미는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굉장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M7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다 떡락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실망해서 유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마이크론 보십시오. 3.6. 그리고 샌디스크. 이거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반도체주에서 가장 잘 달리고 있는 미국 주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떡락하는 거 보십시오. 고스란히 지금 한국 주식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었는데, 코스피 지금 버티는 거 보십시오. 개인이 그만큼 많이 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학개미들이 많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견고한 지지대를 지금 받쳐주고 있다. 1조 2천억을 지금 이 외국인들이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기관하고 개인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한미 반도체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뭐 마이너스 5.76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질 그런 어떤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게 조정 구간에서 뭔가 좀 이제 보합세 횡보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조정 양상의 어떤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상당히 뭐 유망한 또 이 기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확 떨어져 주니까 여기 그대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여기도 지금 외국 자본이 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세력들 움직이면 이게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JP모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이런 어떤 이 코스닥 기업 안에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기 하고 털어내기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만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오늘 홀딩스는 버티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세력들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뭐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고,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좀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 뭡니까? 거래량 개인들이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147건입니다. 1월달 거래량이. 그리고 12월달 거래량은 3,600건 선. 4,000건 못 넘죠. 그만큼 거래량 자체는 지금 이제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값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분노가 섞여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집값 띄우고 허위 거래, 통정 거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가지고 집값을 띄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움직임들, 그 고점에 물려 있는 집값 다 30, 40대들이 어마무시한 연끌 받아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 고점에 물린 이 집 샀는데 좋아라고 했지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 뭐 원금이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앞으로 이제 뻔히 보이는 그림 아닙니까? 제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것도 2025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송도가 선수들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네. 세력이 들어왔다가 세력이 빠진 것이 송도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건만 지금 2024년 11월 달에 9만 건 정도 됐는데, 자, 2026년 밝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5만 5천 건, 5만 6천 건, 5만 7천 건, 요거 딱 누르고 있죠. 이제 뛰어나갈 겁니다. 5만 8천 건에서 6만 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이 발표를 통해서 얼마나 집값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지점에서 집값을 물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설거지 당하는구나. 지금 집값 정상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집값 자체가 저점으로 포인트로 좀 내려와야지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이 뭔가 비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분양가 뭐 천정부지 올라갈라. 그리고 뭐 구축은 뭐 엄청난 지금 계속적인 집값 띄우기 세력들이 계속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방향성을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은 강남은 90% 사라졌고요. 비강남은 70%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가 대출받아서 집 산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에 돌아가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오늘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대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전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 금융시장이 이 충격을 어떻게 흡수해 나갈 건지,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지금 그동안 다 미국에 줬던 관세를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건지 엄청난 케오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긴장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법원 심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패소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죠. 기본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으로서는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일명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미국 수출 부분이 또 이상한 또 여러 가지 기조에 의해서 다시 계약하자, 다시 뭐 반도체 부분 뭐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완전히 지금 뭐 집값 자체를 인공적으로 지금 띄웠던 그런 전적들이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나오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신다면 내 집 마련 아주 낮은 허들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